이 영상은 주식 투자로 100억을 가장 빨리 벌고 싶은 사람이나 아니면 10억 원을 가장 빨리 벌고 싶은 사람이나 아니면 1억 원을 가장 빨리 벌고 싶은 분들한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입니다. 기회와 배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팅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매매가 이익이나 손실의 확률이 동일할까요? 알 수 없는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매매가 이익이나 손실이 날 확률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익이 날 확률이 0%고 손실이 날 확률이 100%인 매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10%, 손실이 90%, 또 이익이 20%, 손실이 8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익이 100%, 손실이 0%인 매매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매매는 굉장히 드물겠죠. 결국 매매를 할 때 특히 단기 투자에서 투자 손실을 피하는 방법은 손실 확률이 제로인 매매 기회일 때만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매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손실 확률이 0%는 좀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손실 확률이 낮은 매매를 찾는 것이 결국 어떤 급등주를 분석하고 수많은 그 추세일의 차트를 분석해서 매매 타이밍을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무위험 수익의 한 예를 들면 하이트론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육상을 친 주식이죠. 이게 첫날은 아침 동시호가 때부터 매수 잔량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캡처를 해놓지는 않았지만 이런 날은 거의 무위험 수익이라고 할 수 있죠. 손실이 0%라고 감히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여기다 대주주가 팔 수도 있겠지만 많은 어떤 상황이나 재료 나온 거나 공시 내용으로 봐서는 이날 주문을 내는 것은 그렇게 손실 확률이 거의 없는 그런 매수 주문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확실하게 입증이 됐죠. 6연속 상한가를 치고 마지막 날도 고가를 찍고 내려갔으니까요. 이 단기간에 500%, 600% 이상 7일 동안에 600% 이상 상승한 주식을 첫날에 매수하는 것은 거의 손실 확률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TDS팜이란 신규주인데 시가가 27,000원으로 시작해서 시가부터 올라갔죠. 물론 이거를 단지 운이 좋아서 시가에 샀다고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가에 27,000원을 찍고 2만원까지 하락했다가 상한가를 간 것도 아니고 27,000원의 시가에 주문을 낸 사람은 매매 시작부터 한 번도 손실이 나는 경우가 없었겠죠. 이 주식은 중간중간에 되돌림은 있었지만 시가에 매수했을 경우는 그날의 최저가에 산 것이고 거의 2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손실 확률이 굉장히 작은 주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런 주식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급등주를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왜 이런 TDS판 같은 이런 신규주는 이렇게 시가부터 사서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는지, 유통 가능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시가에 거래된 양은 얼마나 됐는지. 시가에 거래된 것이 33만 주였습니다. 그러면 유통 가능 물량의 거의 30%가 넘는 물량이 시가에 거래가 된 것이었죠. 적당한 시가에 살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가격은 얼마인지, 그런 것을 결국 하려면 300% 상한가 그 제한이 300%로 바뀐 이후에 모든 신규주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자료가 없다면 분석 자체를 할 수가 없겠죠. 트레이더는 언제 매매를 해야 되나요?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자라면 오랜 기간 기다리고 폭락장이 끝나고 하락이 마무리될 즈음에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려면 진짜 10년 이상을 기다려도 매매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단기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이더는 결국 자신이 충분히 분석하고 잘 아는 그 사람이 신규주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했다면 그 기회를 기다려야겠죠. 그거 자신의 분석에 의해서 매수해야 될 신규주가 상장되는 날까지를 기다려야 됩니다. 트레이더는 자기가 언제 매매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매해야 될 기회가 왔을 때를 매매를 해야 됩니다. 즉 자기가 매매해야 할 때를 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준비를 하고 분석을 해야지만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특히 분석 자체를 별로 안 하고 충동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매매하고 싶을 때 매매를 합니다. 오늘 뭐 조금이라도 뭐 5%라도 먹을 종목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고, 매수를 언제 해야 될지 조건을 잡아놓은 것도 없고, 얼마에 몇 주를 살지 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내가 매매하고 싶을 때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더는 언제나 내가 매매해야 할 때만 매매를 해야 되고, 그 매매해야 할 때를 안다는 것은 많은 준비를 하고 분석을 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분석하고 충분히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가져갈 것인지, 가격대는 얼마인지, 수량도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매매 주문을 내는 순간에 10,000주는 너무 많은가? 5,000주만 적당할까? 5,000주 냈다가 큰 소리질이 나면 어떡하지? 일단 1,000주만 내볼까? 이런 식으로 매매 내는 순간에 수량을 결정하는 건 이미 준비가 안 된 매매죠. 이미 그 매매를 하기 전에, 그 장이 열리기 전에 몇 주를 얼마씩에 어떤 조건일 때 주문을 낼지를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문 내는 순간 나는 이 주식을 언제 손절을 할 것이고, 손절 후에 이 주식이 다시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회복을 할 경우에는 다시 재매수를 한다. 뭐 이런 모든 계획까지 전부 계획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한 매매는 대부분 수익 매매로 끝난 경우가 저 같은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욕심 때문에 뭐 동시효과에 갑자기 그 종목에 많은 매수 잔량이 몰리는 걸 보고 제대로 분석도 안 하고, 아니면 욕심 때문에 중간에 충동적으로 뭐 오전장에 뭐 1,000만 원 정도 손실이 났으니까 오늘은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서 똔똔으로 끝내야겠다, 이런 어이없는 개인적인 이유로 충동적으로 매매를 한 경우에는 대부분 손실 매매가 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아니면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단순한 어떤 이유로만 매매를 하게 되면 점점 계획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원칙에 따르지 않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손실폭이 굉장히 커지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매매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특히 단기 투자자는 더욱 어려운 거일 수가 있습니다. 선물 매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겠죠. 주식보다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보이질 않으니까요. 선물 같은 경우는. 주식은 재료도 나와 있고 창고도 분석을 할 수 있고, 과거의 주식의 어떤 움직임이 개별 주식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딱 매매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기회가 나오지 않으면 섣불리 나는 단기적인 매매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어떤 좋은 어떤 매매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뭐 내가 매매하려던 계획도 없었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그냥 작은 수익이라도 거두기 위해 데이트레이더 같이 매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장 잘하는 신규주 매매를 가장 잘한다면 신규주를, 아니면 테마주 분석을 많이 했다면 자신이 노리는 테마주의 형태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을 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큰 배팅으로 하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기회가 왔고 그 조건이 이러이러할 때는 나는 큰 배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축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축구 선수가 예를 들어서 결정적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슈팅 찬스가 왔을 때, 예를 들면 그 골을 넣으면은 한국이 월드컵에 진출이 확정이 되는, 물론 굉장히 중요한 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슈팅 찬스가 왔을 때 공포감에 의해 슈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슈팅을 찼는데 그게 골키퍼가 정면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골대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순간적인 공포감이 있겠죠. 이런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과감하게 슈팅을 날리기 위해서는 반복 연습을 수없이 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강한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과거에 그 선수가, 스타 플레이어들이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가 큰 상황에서 결정적인 기회에 자신이 슈팅을 해서 골을 넣고 자신이 그 경기에 MVP가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진 선수는 결국 스타 플레이어겠죠. 매매도 똑같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큰 배팅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기회란 걸 아는데도 못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기회가 왔으니까 배팅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배팅을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매수 포지션이든 매도 포지션이든 포지션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포지션을 잡는 순간 우리의 그 매매 포지션은 손실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매매를 안 하면은 포지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천성적으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를 난 받기가 싫다. 그렇다면 매매를 안 하는 것이 편하다. 이런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극복을 해야겠죠. 이것을 극복을 하려면 이런 손실을 회피하는, 손실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주문 안 하면 손실이 없죠. 결국은 급등주나 아니면 선물로 따지면 추세가 크게 발생한 날의 차트에 대해서 마치 뭐 하루에 슈팅 연습을 1000개씩 하듯이 많은 시간 연습을 해서 확신이 그 공포를 누를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배팅을 해야 된다. 주문을 내야 된다. 수없이 연습을 한 이유가 이 배팅을 위한 분석이고, 수없이 연습을 한 것이 결국은 그 슈팅을 차기 위한 연습이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왔을 때 나는 놓치지 않고 주문을 낸다.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매매 전에 사전 계획이 있다면 훨씬 쉽죠. 이런 조건이 있을 때 나는 이런 주식을 아니면 선물 뭐 100계약을 200계약을 주문을 뭐 플러스 원틱으로 쏘겠다. 뭐 이렇게 사전에 계획이 돼 있다면 훨씬 매매 내는 것이 수월하게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큰 배팅을 해서 큰 수익을 경험한다는 것은 저는 어떤 운동선수가 커다란 뭐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한다. 그러면 그 선수가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큰 배팅을 해서 큰 수익을 낸 경험이 많을수록 나중에는 그 손실 회피에 대한 배팅의 순간에 못 내는 그런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과감하게 기회가 왔을 때 배팅할 수 있는 훌륭한 트레이더로 성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아주 커다란 운동 경기에서 세계대회에서 우승자가 됐을 때 그 선수의 그 레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우승자의 경험과 동일한 것입니다. 기회를 잡고 기회가 언제인지, 내가 매매할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은 결국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뭐 신규주라면 신규주에 대한 것을 모두 조사하고, 급등주라면 급등주에 대한 과거의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많이 조사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고, 배팅은 결국 수많은 그 많은 분석이 있을수록 과감하게 배팅을 할 수가 있고, 그 배팅을 해야 될 매매 전에 그 매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웠는지, 많은 계획을 세웠으면 배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결국 배팅은 멘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어렵지만 뭐 1억을 버는 매매를 한번 해봤거나, 아니면 10억 이상을 버는 매매를 해봤거나, 뭐 50억 이상을 버는 매매를 한 번이라도 해보면 그만큼 그 사람의 어떤 트레이더로서의 레벨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큰 금액의 그 배팅을 할 수 있는 훌륭한 트레이더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